새로운 주제로 들어갈 거여서 일단 열려져 있는 파일들은 전부 닫을 겁니다. 저는. 그리고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 겁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을 할게요. 패키지 익스플로러, 패키지 탐색기 부분에서 new, 그리고 자바 프로젝트 선택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랩 7번 클래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 교재 6장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클래스라고 하시고요. 프로젝트입니다. 프로젝트 이름만 작성하시고요. 다른 것들은 변경할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 상태에서 finish 하시면 되고요.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프로젝트에는 이클립스에서는 src라고 하는 폴더가 만들어집니다. 그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new, 패키지. 패키지 이름은 edu.java.class 1번이라고 할게요. 첫 번째 폴더죠. 클래스 1번. 이라고 하시고, finish. 자, 그러면 패키지가 만들어졌고요. 그 패키지 밑에서 이번에는 자바 파일을 만드시면 됩니다. 자바 파일에서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거죠. 클래스. 드디어 우리는 클래스가 무엇인지, 자바의 클래스가 무엇인지 설명할 그런 시간이 됐어요. 일주일이 조금 지나니까. 자, 클래스 이름은요. 클래스 이름은 클래스 메인이라고 할게요. 클래스 메인 1번이라고 하고요. 여기서도 일단은 처음에는 요거는 메인 메서드 체크하겠습니다. 체크하시고 피니시 할게요. 패키지는 클래스 01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 메인 1번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이름 만들어 주시고요. 프로그램 시작점 있어야 돼요. 프로그램 시작점 있어야 되고 그다음 피니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클래스에 대한 그 스톱, 껍데기, 구조, 뼈대가 만들어졌어요. 패키지 선언문이 있고요. 에듀라고 하는 서브 폴더 밑에 자바라고 하는 서브 폴더가 있고 그 폴더 밑에 다시 클래스 1번이라고 하는 폴더가 있는 거고요. 거기에서 우리는 자바 파일을 만들었어요. 자바 파일에서는 클래스를 설계를 하는 겁니다. 클래스를 설계를 하고요. 프로그램의 시작점이 되는 메인 메서드, 다시 얘기해서 자바 런타임, 자바 실행 환경이 제일 처음에 호출을 하는 메인 메서드가 있고요. 아직 메인 메서드에서는 아무것도 만든 게 없습니다. 없고요. 자, 이 상태에서 똑같은 패키지에서 하나 더 만들게요. new. 1번 패키지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new. 그 다음에 패키지 하시고, 자, 이름은요. 베이직 TV라고 할게요. 간단한 텔레비전, 뭐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메인 메서드 체크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메인 메서드 체크하지 마시고요. 그냥 똑같은 1번 패키지 밑에서 클래스 이름만 만드시고요. 그리고 피니시. 클래스 이름을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피니시. 자,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부터는 한 개 이상의 파일을 만들게 될 거예요. 한 개 이상, 두 개 이상의 자바 파일을 만들게 될 거고 클래스가 2개 이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만든 그 클래스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코딩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파일 간에도 왔다 갔다 하면서 코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파일 안에서도 이쪽 아래쪽 왔다 갔다 하면서 코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자, 일단 얘를 왜 만들었는지 설명드리기 전에 개념 몇 가지를 정리를 좀 하고 코드 제가 왜 이런 클래스를 만들었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 우리가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용어가 클래스예요. 클래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들에서 자바만이 아닙니다. 객체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는
일단 객체 지향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쓸게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OOP라고 얘기를 해요. OOP가 뭐의 약자냐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 프로그램하는 코드를 작성하는 어떤 그 유행이에요. 유행. 네. 여러분들 옷 입는 것도 유행이 있죠. 네. 뭐 시대마다 옷 입는 게 이렇게 변하듯이 프로그래밍에도 어떤 유행들이 있어요. 유행들이 있고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던 시기가 있어요. 객체 지향이면 모든 게 다 될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가 있고요. 아직도 유효해요. 아직도 유효합니다. 예, 예. 지금 대세에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객체 지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언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까지. 근데 처음에는 함수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언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함수 지향이라고 하는 유행이 있다가 이거 뭔가 좀 큰 프로그램을 만들기가 힘들어라고 해서 유행이 조금 바뀐 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왔어요. 최근에 다시 함수형 프로그램이 다시 인기를 중요성이 다시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객체 지향 프로그램의 중요성이 낮아졌다는 게 아니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다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 유행을 하나 더 입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복고가 유행하는 것처럼 그런 게 되고 있는데, 그래서 뭐뭐 지향이라고 하는 이런 거를 유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행.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가 설명하게 될 거예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의 종류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자바. 그 전에 자바랑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었던 게 C++. 그리고 C++ 다음에 나왔었던 게 C#. 근데 이런 언어들은 저희가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나중에 공부하시면 되고, 파이썬은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파이썬. 데이터 분석을 하고 머신러닝을 할 때 파이썬이라고 하는 언어를 공부할 건데, 파이썬도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에요. 그러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오브젝트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고, 메서드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특이하게도 파이썬은 메서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펑션, 함수라고 하는 개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파이썬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고 함수 지향 프로그래밍도 할 수 있는 그런 언어예요. 네. 아직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네. 어쨌든 네. 듣고 넘기시고요. 어쨌든 이런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클래스, 메서드, 오브젝트 이런 개념들은 이 모든 언어에서 공통적으로 똑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그 용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용어들은 자바라고 하는 언어에서만 특정된 그런 용어들이 아니고요.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분야라면 특히나 그 중에서 객체 지향 개념을 가지고 있는 프로그래밍 언어라면 이런 언어들에서라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 개념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6개월 동안 우리가 클래스가 무엇이고 메서드가 무엇이고 상속이 무엇이고 이런 개념들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알고 이 과정을 수료하시면 여러분들이 현업에 가셔서 다른 언어를 공부하게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에 따라서 자바 프로젝트를 하다가 갑자기 C#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새로운 언어를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실 때 제 생각에 한 달이면 충분히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니까 지금 6개월만 여러분들이 잘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어떤 언어를 공부하시든지 간에 제 경험상 한 달 이내로 새로운 언어를 공부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념이 되게 중요하고 그 개념을 잘 이해하고 넘어가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럼 클래스를 책들마다 그리고 뭐 저자들마다 굉장히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요. 굉장히 어려운 말로도 설명을 하고 쉬운 말로도 설명을 하고 그렇긴 하는데 저는요.
저는 클래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생각해 보세요. 평균을 뭐 성적 처리 프로그램 같으면 성적들을 저장하는 성적들이 데이터가 되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중간 단계로 뭐 평균이라든가 총점이라든가 평균이라든가 이런 중간 단계의 어떤 변수들이 또 있었죠. 이런 것들이 데이터예요. 데이터.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 프로그램에서 만들고자 하는 그런 내용에 필요한 데이터가 있어요. 이 데이터를 클래스에서는 field라고 얘기해요. field. 영어로 그냥 쓸게요. field. 말 그냥 그대로 읽는 그대로 책에서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 필드와 데이터와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 있어요. 기능. 성적 처리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총점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평균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표준 편차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 1등이 누군지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꼴등이 누군지 찾을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기능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기능을 뭘로 만들었었죠? 지금까지? 메인 하나에서 그냥 쭉 하고 코드로 작성할 수도 있었지만 그 기능들을 하나씩 쪼개서 뭘로 만들었어요? 메서드로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어제 하루 동안 연습한 게 그거였어요. 지난주까지는 모든 거를 메인이라고 하는 큰 하나의 메서드에서 모든 거를 쭉 때려 박았다면 어제 한 거는 뭐냐면 총점을 계산하는 그 기능만 떼어내서 메서드 하나 만들었고 그 다음에 평균을 계산하는 기능만 떼어내서 메서드 하나 만들고 표준 편차 계산하는 기능만 떼어내서 또 메서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기능이죠. 기능이 메서드입니다.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와 기능을 합쳐서 하나로 묶는 거예요.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서라고 할까요? 합쳐서라고 하죠. 묶어서 하나의 데이터 타입을 정의한 것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클래스를 설명하는 책에서는 보통 이렇게 실생활에 있는 객체를 추상화시켜서 프로그래밍 언어로 구현한 것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그런 책들도 많아요. 대부분의 책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현실 세계에서 보이는 객체를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대상으로 추상화시켜서 코드로 만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죠. 그렇게 설명을 해봐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클래스는 이거예요. 프로그램에서 필요한 데이터가 있고 기능이 있는데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서 데이터 타입으로 정의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데이터 타입에는 제가 따옴표를 했어요. 데이터 타입에는 따옴표를 했는데 데이터 타입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타입이 사용되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타입이라면 불리언, 인트, 더블, 스트링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데이터 타입들이 어디에서 사용이 있었어요? 변수 선언할 때. 그죠? 그 다음에 파라미터 선언할 때. 리턴 타입 선언할 때. 이럴 때 데이터 타입들이 사용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죠? 클래스는 데이터 타입이기 때문에 그 클래스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할 수 있고요. 그 클래스 이름으로 파라미터를 선언할 수 있고요. 그 클래스 이름으로 리턴 타입을 선언할 수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건 지워버릴 거긴 한데 우리가 스트링이라고 하는 것도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이고 얘가 클래스 이름이어서 변수를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랜덤. 우리 사용했던 게 랜덤이라는 거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랜덤이 클래스 이름이에요.
클래스 이름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 있었어요. 또 하나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스캐너. 이거 클래스 이름입니다. 클래스 이름이어서 우리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변수를 선언할 때 앞에 쓸 수 있는 것들 있죠. 그런데 이름이 대문자로 시작하는 것들 있죠. 얘네들이 클래스예요. 얘네들이 클래스예요. 그런데 아직도 얘가 뭔지는 이해가 잘 안 되실 거예요. 데이터와 기능을 어떻게 묶어서 데이터 타입을 정의하는 건지.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TB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게요. TB라고 하는 거를. 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과정을 끝내고서 S전자 혹은 L전자를 입사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네. 요즘은 S전자나 L전자보다는 카카오나 네이버를 더 보고 싶어 하나요? 그런가? 자, 아쉽게도 카카오나 네이버는 들어가지 못했고요. 전자회사를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치받은 부서가 텔레비전을 만드는 부서예요. 텔레비전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부서예요. 소프트웨어 안 들어갈 것 같죠? 들어가요. 네. 텔레비전에도 굉장히 많은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자,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와 텔레비전이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볼게요. 이거는 메모장 하나 할까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리모컨 생각하세요. 리모컨을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 리모컨이 있고요. 텔레비전 리모컨이 굉장히 다양한 크기가 있겠지만 일단 제일 위쪽에 빨간색 버튼이 하나가 있을 거예요. 파워 버튼. 있겠죠. 파워 버튼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버튼이 있을까요? 업다운 버튼 있을 거예요. 업다운 버튼이 볼륨을 업다운하는 버튼도 있을 거고 또 하나는 채널을 업다운하는 버튼도 있을 거예요. 그죠? 그거 말고 밑에 숫자 키패드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 리모컨을 가지고서 프로그램 텔레비전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얘기예요. 파워 버튼을 딱 누르면 텔레비전이 켜지고 또 한 번 파워 버튼을 누르면 텔레비전이 꺼져야 되고 그렇죠? 채널 버튼을 누르면 채널이 바뀌어야 되고 볼륨 버튼을 누르면 볼륨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기능할 수 있게끔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하드웨어를 제어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은 그거예요. 프로그램은 텔레비전 제어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텔레비전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고요. 거기에는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객체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객체예요. 그렇죠? 우리가 제어를 해야 될 대상. 프로그램이 제어를 해야 될 대상은 텔레비전이에요. 그 텔레비전이 저장하고 있어야 될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 TV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 목록을 한번 생각해 보죠. 리모컨으로 여러분들 조절을 하잖아요. 그죠? 어떤 거를 기억하고 있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볼륨 버튼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이 볼륨 버튼 업을 클릭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볼륨 크기가 하나 증가하잖아요. 그죠? 현재 볼륨 크기가 10이었다 그러면 업 버튼 한번 딱 누르면 볼륨이 11이 되는 거고. 그렇지 않아요? 네. 거기서 업 버튼 한 번 더 누르면 12가 돼야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볼륨 버튼을 누르기 전에 현재의 볼륨의 크기를 그 텔레비전의 메모리에 저장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텔레비전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현재 음량 크기를 저장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볼륨 크기를 저장하고 있어야 된다. 자, 또 여기는 버튼만 생각할게요. 파워랑 볼륨이랑 채널이랑 이것만 생각을 할게요. 그럼 텔레비전 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채널 정보죠. 여러분들 TV 보고 있어요? TV 요즘 안 보세요? 요즘 다 유튜브 보나?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가지고 요즘 텔레비전을 잘 안 보는군요. 제가 많이 노땅이 됐네요. 그래도 가끔씩 텔레비전을 본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예를 들어서 SBS 몇 번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텔레비전 안 보니까 모르나? 5번. 네. 자, 텔레비전을 켰는데 지금 5번이라고 하는 채널을 보고 있었어요. 거기에서 채널 업을 딱 눌렀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6번으로 바뀌어야죠. 또 업을 누르면 7번으로 바뀌어야 돼요. 물론 숫자를 직접 눌러가지고 채널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그냥 그냥 다운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현재 텔레비전에 현재 보고 있는 채널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5번을 보고 있을 때 업을 누르면 6번으로 바뀌는 거고 5번을 보고 있을 때 다운을 누르면 4번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 있는 리모컨에 있는 이 버튼들이 제대로 동작을 하려면 현재 음량 크기를 알고 있어야 현재 음량 크기에서 더 키우거나 줄이거나 하는 게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현재 채널 번호를 기억하고 있어야 채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게 가능할 거란 말이에요. 또 저장하고 있어야 될 데이터가 뭐가 있을까요? 버튼 하나 더 있죠. 빨간색 파워 버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파워 버튼이 2개가 있지는 않죠. 근데 그 파워 버튼은 누를 때마다 동작이 다르죠. 꺼져 있는 상태에서 파워 버튼을 누르면 텔레비전이 켜지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파워 버튼을 누르면 텔레비전이 꺼지고 버튼 하나 가지고 2가지 동작을 다 해요.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TV의 전원 상태 현재 전원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라고 하는 이 전원 상태를 알고 있어야 그죠? 알고 있어야 그 파워라고 하는 버튼이 텔레비전을 켜줄지 꺼줄지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들인 거예요. 물론 회사를 가시면 이것 말고도 더 있을 거예요. 뭐 전파의 수신 강도는 어떠냐, 뭐 전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은 간단하게 요 정도로만 일단은 먼저 하겠습니다. 요 정도만 있으면 가장 기본적인 텔레비전의 기능을 할 수가 있겠죠. 텔레비전을 킨다, 볼륨을 키운다, 채널을 바꾼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이제는 재밌는 방송이 없어서 텔레비전을 꺼버린다. 이런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들은 여기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텔레비전이 가져야 될 데이터, 필드인 거예요. 필드. 이해되시죠? 네. 자, 그리고 그러면 TV의 기능들을 생각을 해보죠. 아까 자, 음량이라고 하는 데이터와 관련해서 TV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업이라고 하는 기능과 다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는 거죠. 버튼 2개가 따로 있잖아요. 보통 2개가 따로 있어요. 이건 너무 작아서 요 그림 보면서 할게요. 그래서 볼륨 업이라고 할게요. 볼륨을 업하는 기능이 있어요. 업하는 그런 버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볼륨을 다운을 해주는 버튼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또 어떤 기능도 있냐면 채널을 업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채널을 다운 해주는 기능이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버튼 하나가 있는 게 파워를 온도 할 수 있고 오프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거예요. 이건 기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동사죠. 기능은 동사예요. 뭐뭐 한다. 데이터는 명사예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계를 하게 되면은요. 얘네들을 묶어서 이렇게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서 무엇으로 정의하겠다? 클래스로 정의하겠다. 이게 클래스인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클래스라고 하는 게 별게 아니고요. 클래스 안에서 TV라고 하는 객체가 있고 우리가 만들고 싶은 프로그램은 텔레비전을 제어하고 싶은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 거고 텔레비전을 제어하고 싶다 보니까 데이터 타입이 필요한 거예요.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이 필요한 거예요. 그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데이터 타입에는 데이터도 있어야 되고 음량과 채널과 전원을 저장하는 변수들도 있어야 되고 볼륨 업을 할 수 있는 기능, 다시 얘기해서 메서드도 있어야 되고 볼륨을 다운할 수 있는 기능, 메서드도 있어야 되고 채널 업다운, 파워 온오프를 하는 기능도 있어야 됩니다. 얘네들을 하나의 코드로 묶어서 정의를 하는 것, 그게 클래스예요. 다른 것들, 만약에 이거를 랜덤이라고 하는 거에 우리가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했던 적이 있으니까 랜덤이라고 하는 거에 대입을 시켜보면요. 랜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데이터는 뭐냐면 난수를 만들어내기 위한 초기값. seed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난수를 만들기 위한 초기값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난수들이 만들어지는 순서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그 데이터는 난수를 만들어내는 초기값이 데이터가 될 거고요. 기능은 뭐 0부터 얼마 사이에 있는 난수를 만들어낸다. 아니면 0부터 1 사이에 있는 실수 난수를 만들어낸다. 정수 난수를 만들어낸다. 이게 기능인 거예요. 그렇게 데이터와 기능을 묶어서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자바 JDK 안에.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스를 만들어 보는 목적은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잘 설계하는 것도 목적 중에 하나고요. 또 하나는 JDK에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을 어떻게 하면 잘 사용할 수 있겠느냐. 개념을 알아야 사용할 수가 있는 거니까요. 랜덤이라고 하는 클래스, 스캐너라고 하는 클래스, 스트링이라고 하는 클래스, 이런 클래스가 이렇게 만들어졌겠구나 라고 하는 개념을 이해하고 나면 거기 있는 기능들을 사용하니까 쉬워진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입니다. 우리가 클래스를 공부하는 목적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직접 설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도 목적이고요. 근데 그런 능력은 회사 생활을 1년, 2년을 해보셔야 점점 늘어나요. 한순간에 늘어나진 않아요. 그거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이미 JDK나 아니면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에 잘 만들어져 있는 클래스들이 있어요. 우리가 객체지향 개념을 이해를 하고 나면 걔네들을 이용하기가 쉬워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했죠. 자, 요렇게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요 정도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클래스를 만들 때는 얘네들을 묶어서 만든다 그랬어요. 얘네들을 묶어서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필드와 메서드를 묶어서 만들어요. 그러면은 필드는 어디서 만드느냐? 클래스를 여기는 우리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코드예요. 지금부터는 데이터를 선언하는 거예요. 데이터 선언. 이 데이터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라고만 할까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객체라고 하는 거를 대상이라고 생각해요. 대상.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만들고자 하는 대상. 텔레비전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텔레비전 제어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은 텔레비전이에요. 그 만들고자 하는 대상이 객체예요. 객체. 아시겠죠? 갑자기 목이 쉬어버리네. 목소리를 조금만 낮추겠습니다. 목이 잠길 것 같아서. 객체의 상태나를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객체라고 부르는데 그 객체의 상태를 저장할 수 있는 변수예요. 이거를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필드라고 불러요. 필드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변수 선언이에요. 변수 선언. 변수 선언인데 자, 아까 저희는 데이터가 요렇게 있었어요. 요렇게 있었죠. 전원 상태부터 할게요. 전원 상태라고 하는 변수를 선언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어떤 타입으로 선언하면 좋을까 하고 생각을 해볼게요. 전원 상태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 두 개밖에 없죠. 자, 이 두 가지 상태를 저장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데이터 타입은 뭘까요? 가장 좋은 데이터 불리한. 그렇죠? 네. 전원이 켜져 있다를 true라고 생각하면 전원이 꺼져 있다는 false로 생각하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전원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는 불리언이면은 적당할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서 변수를 선언하는 거예요. 불리언. 변수 이름을 파워 이렇게 파워 온이라고만 할게요. 파워 온. 자, 이게 뭐냐면 텔레비전에 현재 전원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필드예요. 필드. 그리고 추르면 전원이 on 상태인 거고요. 그 다음에 false이면 전원이 off 상태. 이렇게 이거는 약속하기 나름이니까. 자, 아직 여기에는 값을 저장하지 않았어요. 그냥 변수를 선언만 한 거예요. 변수를 선언. 이렇게 클래스에서 선언하는 변수를 필드라고 불러요. 지역 변수라고 부르지 않고요. 로컬 베리어블이라고 부르지 않고 필드라고 부릅니다. 필드라고 부르고 이 필드의 또 다른 용어는 일단은 듣기만 하시고요. 인스턴스 베리어블이에요. 베리어블은 변수라고 번역을 하는데 인스턴스는 번역을 안 하고 그냥 인스턴스라고만 얘기를 해요. 요 용어가 왜 나왔는지는 나중에 또 설명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냥 필드라고 하는 용어만 기억을 할게요. 필드는 뭐다? 클래스에서 선언하는 변수다. 그래서 얘는 어떤 메서드 안에 들어가 있지가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만들었던 그 변수들을 생각해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메인에서 뭐 int n은 1 이런 식으로 변수를 선언했거든요. 그렇죠? 뭐 더블, 뭐 스트링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메인이라고 하는 메서드 안에서 사용을 했었고 여기서 선언한 변수들은 그 메서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사라지는 지역 변수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이거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선언된 위치를 보시면 클래스에서 아무런 메서드를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클래스 안에다가 데이터 타입과 변수 이름을 만들어서 변수를 선언만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선언만 했어요. 이렇게 선언한 변수들을 필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그 객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대상의 상태,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텐데 그 중에 하나, 전원이라고 하는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인 거예요. 자, 하나가 끝났어요. 하나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변수가 있었죠? 음량, 채널이 있었어요. 그죠? 음량과 채널이 있었는데, 자, 여러분들 볼륨 생각해 보세요. 텔레비전의 볼륨이 어떻게 변해요? 0에서부터 0, 1, 2, 3, 4 이렇게 변하죠. 그렇죠? 중간에 1.1, 1.2 있어요? 없잖아요. 텔레비전 안 본 지 너무 오래 되셨어요? 채널 어떻게 변해요?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변하죠. 뭐 요즘은 뭐 인터넷 TV 같은 경우는 100번, 200번 번호도 많지만, 그죠? 어쨌든 자, 이런 번호들은 어떤 타입이면 될까요? 인트 타입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대상을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음, 음. 그래서 우리가 만들 대상이 텔레비전이다라고 생각했고 그 텔레비전의 특징을 딱 생각을 하니까 인트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볼륨이라고 하죠. 볼륨. 이것도 변수 선언이죠. TV의 현재 음량 상태를 저장하기 위한 필드인 거예요. 정수값인 거예요. 또 하나 정수값이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 채널 상태예요. 채널 상태. 텔레비전의 현재 채널 번호. 채널 번호를 저장하기 위한 결국 이 필드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변수 선언일 뿐이에요. 변수 선언일 뿐이고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대상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상태. 전원이 켜져 있느냐 꺼져 있느냐라고 하는 상태, 볼륨이 얼마냐라고 하는 상태, 채널이 몇 번이냐라고 하는 상태. 그런 상태들은 변수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텔레비전이 켜져 있다. 볼륨은 10으로 듣고 있다. 뭐 채널은 15번을 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값들을 저장을 해야 되는 거죠. 텔레비전은 굉장히 여러 개의 텔레비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집은 TV가 한 대지만 뭐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이 있고 뭐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이 있어요. 거실에서는 뭐 15번이라고 하는 채널을 보고 있고 안방에서는 뭐 1번이라고 하는 채널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텔레비전이든지 간에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있는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죠? 단지 1번 텔레비전은 채널이 15라고 하는 값으로 저장되어 있는 상태인 거고 2번 텔레비전은 채널이 1번이라고 하는 상태로 저장되어 있을 뿐인 거예요. 그렇죠? 모든 텔레비전이 똑같은 모습을 갖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모든 텔레비전에서 공통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속성들을 뽑아서 그걸 변수로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리모컨을 가지고서 거실 텔레비전도 제어를 할 수가 있고 리모컨을 가지고서 안방 텔레비전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기종만 같다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변수들을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객체가 저장하고 있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객체 있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 이렇게 실제로 존재하는 그 대상을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코드로 만드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이게 추상화된 개념인 거죠. 거실에 있는 텔레비전이든 안방에 있는 텔레비전이든 이런 성질들을 가져야 된다라고 추상화 시켜놓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책들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요. 현실에 있는 대상을 추상화시켜서 코드로 추상화시킨 코드다. 그게 클래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데이터 타입이에요. 네, 일단은 점심시간이 된 것 같아요. 점심시간이 됐고요. 오전에 한 거는 제가 클래스가 무엇이다. 아직은 정확하게 다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겠지만 클래스가 무엇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서 우리는 텔레비전의 제어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대상이 가지고 있어야 될 상태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변수 선언까지를 끝냈어요. 어려운 건 없죠. 이거 어려운 거 있어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그렇죠? 네. 단 불리한 변수, 인트 변수 이런 거 선언하는 거 어려운 거 아니죠. 문장 끝날 때마다 뭘 쓴다. 세미콜론 쓴다. 변수 이름 앞에는 뭘 써준다. 데이터 타입 써준다. 이거 전부 다 우리가 공부한 일입니다. 그죠? 네. 오후에는 이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객체가 가져야 될
기능들을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그 기능들을 정의하고 만들어진 기능과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식사들 하시고요.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시 30분. 네, 식사를 맛있게 하십시오.